이해돼요? 그러면 서로수인 애들만 되는 게 아닌 거죠. 서로수인 애들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지? 서로수가 아니라 일부 인수를 포함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럼 뭐가 안 돼? 뭐는 안 돼? 지금 뭐가 안 돼? 안 되는 항들 특징이 뭐야? 그걸 뭐라고 불러? 2025에 뭐라고 불러? 그래, 약수들은 다 안 되잖아. 해볼게요. 자, 이런 가정을 세우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검증 알겠죠? 딱 확인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약수를 어떻게 표현할래? 약수 n이 3의 k제곱 5의 l제곱. 단 이 경우의 수가 k가 가능한 게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까지 가능하고요. 5가지죠. 요 지수의 변화의 정도의 크기가 5개. 그 다음 이 지수의 변화의 크기가 몇 가지? 3가지. 해서 총 15개의 약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얘가 들어왔다고 쳐봐. n 자리에 들어왔어요. 야, 속함수가 얼마겠어요? 대답해봐. 추가로 몇 개 채워야 돼요? K가 채워졌으니까 남은 게 몇 개야? K로 표현해봐. 4-K겠죠. 이렇게 3은 추가로 4-K가 필요한 거지. K가 이 중에 뭐든 간에. 안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5는요? 5는 원래 2개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L개를 갖고 있으면 2-L개를 해주면 되잖아. 추가로. 자, 이제 요거에 거꾸로 답은 이제 몇 개씩 채워야 돼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몇 개를 채워야 돼요? 3에 몇 개? 몇 개? K개. 5는 몇 개? L개. 그래야 각각 4개와 2개를 다시 채울 수 있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3의 K제곱 5의 1제곱보다 작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 약수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죠? 또 그럼 반대로 약수가 아니다고 해볼까요? 약수가 아니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수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요런 애들도 있는데 추가로 니도 있다고. 니가 누구야? 이런 애들 누구야? 2025가 아니 줄마 씨. 서로 소인 어떤 인수가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해봐. 1 제외하고 2 이상의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자. F에 이렇게 세련되게 매일을 서술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몇 개 쭉 해보다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답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짝수 홀수 이루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이 속함수가 얼마야? 불러봐. 속함수가 얼마야? 다른 게 뭐 있어? 어차피 요만큼 있으면 나머지 채워주면 되니까 3은 몇 개? 3학회. 그 다음에 5는 몇 개? 2마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어차피 관여도 안 해요. 어차피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의 K제곱, 5의 L제곱이 될 거고 이 숫자가 포함하고 있는 3의 인수와 5의 인수만큼만 딱 답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당연히 뭐보다는 작겠어요? 원래 n 값이 요거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일반화해서 검증을 해주면 이제 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025개에서 몇 개?
약수 개수만큼을 빼자. 이렇게. 약수는 몇 개예요? 응? 이거 아까 했잖아요. 요게 변할 수 있는 값이 5가지. 요게 이 지수가 변할 수 있는 게 3가지 해서 5 곱하기 3. 답은 2010이 답이겠죠. 알겠죠? 문제 재밌지? 시계도 안 나와 있어. 보너스 같은 거 뭐딱 이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 n이 1부터 넣기 시작해봐. 넣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함수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 파악되기 전까지는 절대 못 푸니까. 지금 풀고 있는 우리 이 연습의 논술 문제 있잖아요. 합격자 평균이 30점이 안 되는 값도 있어. 진짜. 100점 만점에 30점이 안 돼. 그렇게 어려웠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0분짜리 시험인데 문제가 6개 나왔거든요. 지금 6개잖아, 6개. 뒤에 봐봐, 뒤에. 네, 단답형 이제 안 낸대요. 그 단답형이 문제가 많죠. 승희한테 얘기했는데 그 시험 보러 가는 애들 그러는데 여기 앉으면 있잖아요. 앞에 다 보인대요. 이렇게 경사진 강의실이어가지고 앉으면 벤치 주변에 한 15명 다 보여요. 벤치고. 그러니까 단답형이 문제가 뭐야? 중간 과정 안 쓰고 답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큰 거죠. 결국은 붙은 애들은 눈 시력이 좋은 애들 이거나 주변 아니지 그거가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이걸 풀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바보들만 모여서 아무 소용 없지. 내 얘기 있나? 진짜로 그 우리 학교에 요새 기록은 하고 또 명예훼손에 관련된 누군지 특정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공대인데 이 새끼는 학원 강사를 시켜봤는데 졸라 못해요. 아니 서울대 공대 올 정도면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거든? 못 풀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못 푼대. 진짜 뭐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안 만나도 큰 얘기인 것 같아. 진짜 그럴 리가 없어. 뭐인 것 같다고요? 뭐인 것 같다고요? 커닝에서 그런 거 같다고. 치팅에서 그런 거 같다고. 시험 보고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시험 보고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얘가 그 정도의 논리력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안 해. 가끔 가다가 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공부만 졸라 잘하는데, 공부만 정말 잘하는데 평소에 사회성이 너무 없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 사이코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애들 좀 있거든요. 소시오패스 이런 애들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 이해는 하는데 그런 애들은 문제를 못 풀진 않아. 근데 처음 봤어요. 진짜 의심스러운 애가 있더라고요. 자, 문제 4번.
집중해라 집중. 집중. 4-1번 정도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풀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리고 연결성도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이 이상의 자연수 알파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얘가 단답형으로 나올 게 아니고 얘가 오히려 소수령으로 나왔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소수령으로 나왔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이상의 자연수 알파에 대해서 A, N이 중간까지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4-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A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 곱하기 3n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에 a의 n의 제곱 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해요. 무한대꼴은 무한대꼴의 극한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해됐죠? 자, 먼저 이거 같이 봐봐. 이거 봐봐. 뭘로 이 극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이 극한을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아씨. 어? 어? 뭐라고? 너무하네. 야, 논술에서 극한의 대부분은 뭘로 푼다? 그래, 샌드위치로 푼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샌드위치로 풀 거고, 그러려면 이 식에 뭐를 구하자? 부자. 이 식에 뭐를 구하자? 부자. 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샌드위치 한 개를 풀면 뭐가 필요해? 그래, 범위가 알겠니? 이 식의 범위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트라이는 첫 번째 시도는 뭐로 해보자? 뭘로 해보자? 두 가지가 가능해요. 두 가지가 일단 이거를 이렇게 놓고 봐야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이걸 이렇게 놓고 봐야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죠?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델타 y잖아. 델타 y. 델타 y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하라 했어? 일단 먼저 평균값 정리. 알았죠? 평균값 정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얘를 뭐로 나눈겨? 뭐로 나눈겨? 뭐로 나눈겨? 평균 변화율은 구간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구간이잖아. 그지? 요거를 빼면 어차피 분모가 1이네요. 그죠? 이 식하고 똑같죠? 얘는요, 줄여서 뭐로 줄여볼 수 있어요? ln, 이게 지금 함수가 lnx니까 lnx의 도함수에서의 x가 얼마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x가 얼마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x가 얼마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n 플러스, 그래. 이 구간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인데 n이 포함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n 플러스 세타라고 하고, 단 세타가 그러면 어떤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애겠어요? 0과 1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알겠니? 그러면
lnx 미분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요 지점에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 얼마야? n 플러스 세타분의 1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요걸 보면 되죠. n 플러스 세타가 n과 n 플러스 1 사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n 플러스 1분의 1과 n분의 1 사이겠죠. 그지?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식의 범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 이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뺀 거. 이 식이 이 식이니까요. 이 식이 이 식이니까 요걸 뺀 거. 의 범위는 요게 바로 뭐가 돼요? AN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때요?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응? 된다 안 된다? 되긴 개뿔 씨. 이게 되냐 이씨? 어? 이게 되겠니? 생각해봐.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되니까 얘 제곱하면 4차 되니까 4차분의 저거 4차 하면 되긴 되겠죠. 이쪽은 되겠지. 이거 되냐고 이게 0인데 되겠냐고. 범위를 더 좁혀야만 가능한 이유죠. 그지? 어?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나가리. 알겠죠? 이 방법은 안 돼요. 삽질했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 대안. 내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평균값 정리 말고 평균값 정리 이거의 미분계수 도함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의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뭐의 결과값일 수 있어? 정적분의 결과값일 수 있죠. 네, 어떤 정적분의 결과값일까? 봐봐요. 그냥 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알았죠. 면적으로 얘는 이거겠죠. lnx에서 윗끝 아래 끝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일 때 얘기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정적분을 고쳐주면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누구에 대해서 정적분한 걸까요? x분의 1이겠죠? 얘 미분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AN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제 면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하죠? y 이퀄 x분의 1을 먼저 그려야겠네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몇 번을 했어. 사실 몇 번 했어. 어? 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자, 뭐 스케일 이런 거 개무시하시고 봐봐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n분의 1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1 봐봐. 자, A의 n을 여기 이 그래프 상에서 면적을 표현해 봅시다. 색칠해 보자. 어느 지점이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요거 빼야 되잖아요. 요게 뭐예요? 밑변 1인 직사각형이라고 보면 되죠. 요거. 그지?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할 때 곡선 부분과 직선 이렇게 요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요게 AN입니다.
맞죠? 얘보다 살짝 큰 거. 뭐가 필요해요? A의 M보다 살짝 큰 A가 필요해요. 누구를 할래? 여기 A, B, C, D, 여기 D라고 할게요. D. 누구로 할까요? 삼각형 ABC면 ADB면 되겠죠. ADB. 얘는 확실히 크잖아요. 이게 아래로 볼록한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히 크죠. 알겠지? 자, 이거 면적 n에 관한 식으로 불러보세요. 면적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밑변 얼마? 1. 그 다음 높이 얼마?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2의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요게 저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요거보단 작아요. 알겠지? 근데 뭐보다 크냐 이게 중요해요. 응? 뭐보다 크냐? 야, 뭐보다 크냐? 뭐보다 크냐? 이거하고 결과적으로 앞대가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앞대가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극한에서는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얘보다 살짝 작은 수가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봐요. 요거 보시면 얘 봐봐 얘.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A, B, C, D, E라고 할게요. 삼각형 B, E, D 여기 요거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봐봐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 이 칸으로 옮겨볼게. 어떻게 옮기냐면 이 평균 변화를 그대로 갖고 와요. 평균 변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줍니다. 놓아주면 요 점이 A, B, C, D, E, F고요. 맞죠? 이 노란색이 확실히 빨간색 안으로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뭘 확인해주면 될까요? 물론 세세하게 하면 그렇지만 뭐 너무 자세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학 놓고 끝내도 돼요. 대학 놓고 끝내도 돼요. 삼각형 FDB는 삼각형 BEC와 같죠? 삼각형 BEC와 같은데 요거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실래요? 일단 너희들은 답부터 한번 살짝 만들어 보세요. 2분의 1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거 뭐가 되겠어요? 얘는 2분의 1의 밑변 얼마? 1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죠? 그림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어요. 뭔가 색깔이 하나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네. 여기 접선 있죠? B에서의 접선. B에서의 접선은 지금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요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 요 곡선 사이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B에서의 접선. 맞죠? 이렇게 자르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 점을 G라고 한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맨 처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FDB의 삼각형보다 누가 크다는 사실, 삼각형 GDB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얘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GDB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AN이 더 크기 때문에 되겠죠. 이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접선보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는 뭘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밑변이 어차피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확인되려면 요거 두 개가 확인되면 돼요. FD의 길이보다 누가 더 크다? GD의 길이가 더 크다. 맞죠? 요것만 확인되면 돼요. 그런데 요 길이는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 하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꾼다고 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기울기로 바꾸면요 1분의 밑변 1분의 FD 마이너스죠. 이 기울기지. 그 다음에 얘도 GD 1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거 기울기죠. 그지? 이 기울기 길이는 누가 더 작아야 돼요? 누가 더 작아야 돼요? 누가? 이쪽이 더 작아야 되죠. 이쪽이 더 작아야 되죠. 더 가팔라야지. 네? 더 가팔라야죠. 안 그래요? 네. 이게 절대값이 큰 거니까 더 작은 거죠. 기울기를 따지면. 이해됐어요? 요거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끌로 써봐. 그러면 진짜 할 수 있어 다. 그럼 봐요. 얘는 기울기 계산해 봅시다. 뭐예요? 두 점 사이 기울기. 얘가 FD의 길이는 요거랑 같거든요. 요거랑 같으니까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죠. 됐어요? 아이? 이게 기울기죠. 그 다음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건 이제 등호를 확인해서 거꾸로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고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이게 y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x가 얼마일 때 n일 때니까 n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자, 이거 두 개 대수관계 비교해 봅시다. 얘는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가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작아요? 헷갈리냐?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봐봐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보다 당연히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작아요. 그런데 역수를 취하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로 곱하면 또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됐고요. 결론 됐잖아. 됐죠? 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성립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면 제일 좋긴 하겠죠. 알겠지? 적어도 답 정도는 낼 수 있게 한번 생각해 보라. 알았지? 야, 그래서 답이 얼마겠어요? 답 내봐, 답. AN의 제곱은 AN의 제곱은 어떤 범위에서 움직여요? 4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과 그 다음 4의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1 사이에서 정해질 텐데 요거에 추가로 누가 곱해져 있죠? n 곱하기에 3n 플러스 1의 세제곱 요 수열이 추가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도 똑같이 곱해봐요. 양변에
요것도. 자, 이제 극한을 지어봅시다. 요거의 극한. 요거의 극한. 극한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등호를 붙여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 다? 답 얼마? 4분의 27이겠죠? 최고차는 개수만 보면 되니까. 알겠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는 필요는 있어요. 아 진짜 손을 맞고 있네. 지금까지 쫄죠. 자 그러면요 내가 미션을 하나 줄게. 봐봐요. 어?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이거 누가 대봐. 여기 BN 있잖아요. BN이 BN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BN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n 플러스 1에 알파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n에 알파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알파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BN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얘는 어떤 함수의 어떤 구역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인지, 즉 정적분을 고쳐봐. 얘를 정적분을 고쳐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에 대한 정적분에서 뭐를 뺀 거다, 요걸 뺀 거다. 이렇게 맞춰봐. 이제 할 수 있죠. 딱 저기 여기서 했던 과정 이거 그대로 거꾸로 해주면 되잖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이씨. 구간만 잡아주면 되잖아.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거 생각해보라고. 빨리 해봐. 광고를 가해도 주고 씨. 야. 누가 적분변수 자리야? 여기 봐요. 적분변수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요? 적분변수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요? 네가 들어간 거요. 뺀 거잖아. 정적분의 기본 정리. 야, 이거 바로 직전 단계가 뭐였겠냐? 생각해봐라. 바로 직전 단계가. 정적분에서. 뭐였겠어? 구간.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식에다가 넣어서 뺀 거냐고. x에 알파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이 식에다가 요거 넣고 뺀 거 아니야? 그 다음 정적분을 고친다. 이제 해봐. 여기에 뭐 당연히 n과 n 플러스 1 거고 여기 뭐 이거 미분해보면 되지. 이거 미분해봐.
저거 미분. 어? 이거 앞에 개수까지 포함해서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이게 개수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주면 되고요. 그죠?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x에 대한 미분입니다. 알파는 그냥 개수 취급하는 거예요. 네? 차수가 주어진 차수니까. 네. x에 뭐예요?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미분이니까 일단 1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즉 x의 알파 제곱분이 되겠지. 여기가 x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됐죠? 네? bn을 그림을 정의해볼까? 이 그림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요. x의 알파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함수는요, 이 함수는 fx라고 했을 때 x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에 x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서 얘 어쨌든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 감소하는 함수죠. 그지? 감소하고 한 번 더 미분하면요 5대6 이거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알파 플러스 1 x에 알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죠. 맞지? 양수지. 그럼 이거 양수야. 이거 음수야. 어떤 함수야 얘는? 감소하고 하볼이지. 얘도 얘. 다를 거 없잖아. 다를 게 없잖아. 모양 이걸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아니 모양이 딱 이거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번에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bn으로 바뀌면 되죠. bn으로. 나머지는 똑같은 논리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논리 그대로 bn의 범위를 대답해봐. 이제 얘 bn의 범위를 불러봅시다. 놔두고 요거 대신 다 bn이 들어가면 돼요. bn이. 자 그럼 bn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bn은 어디다가 써야 되죠? 어떤 삼각형보다는 계속 아파? 제 시간 자 어떤 삼각형보다는 작을까요? 그래 불러봐 2분의 1 곱하기 이 식이 좀 살짝 달라질 거예요. 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죠? 높이 이게 아니고 n의 알파 제곱 n 플러스 1의 알파 제곱 n 플러스 2의 알파 제곱분의 1 다 이렇게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n의 알파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알파 제곱 분의 1 요거보다는 작겠죠. 그지? 그 다음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크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 더 찾아낸 사실이 이번엔 뭐가 돼요? 요 삼각형 면적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n 플러스 1의 알파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알파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거 지울게. 자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A는 이렇게 빠지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할 때 그 극한값은 얼마냐 그리고
n의 p제곱 여기다 n의 p제곱을 곱하는데요. 봐봐요. 이거 식 좀 정리 좀 더 가져봅시다. bn은요. 일단 bn은 이래요.